김제시 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이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촌 지역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올라 농민들의 고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김제시에서는 시민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시민은 물론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위반 행위로 상처를 입은 어린이는 전체 부상자 500여 명 가운데 43%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노래방과 관련한 2명 등 모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2명은 전주 시내 노래방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돼 노래방 관련 누적 감염자 수는 14명이 됐습니다. 지난 22일 군산으로 입국한 미 공군장병 1명도 확진됐습니다. 김제 1명은 서울 지역 확진자와 지난 22일 전주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건비까지 올라 농민들의 고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두릅 재배 농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두릅 묘목을 심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 지역에서 일손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워진 전북 지역 농가들은 광주광역시 등 인근 대도시 지역 외국인 노동자까지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손이 귀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도 상승해 코로나19 발생 전 하루 9만 원 선에서 최근에는 12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나이층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외부 인력을 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없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남자는 무조건 10만 원이 넘어 쓰고 거기다가 삽질이나 좀 더 어려운 시키면은 당연히 더 올라가고 코로나 이전보다 한 30-40%더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인건비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공공 파견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시기별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재 소규모 농가들은 파종과 수확 시기 등 일감이 집중되는 시기에만 인력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고용허가제나 장기 채용을 전제로 한 고용제도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 파견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가 인구 고령화로 영농철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까지 찾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합법적 고용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이 같은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실구는 농촌 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은 농업축산과와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해 지역 내의 농업 일손 수요 조사와 함께 필요한 인력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김제시 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이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북도 선관위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위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시군 단체장들은 의례 읍면동을 돌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곤 하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김재 씨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이긴 하지만 시민은 물론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제시청 강당이 직원들로 찼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표로 나선 직원들과 김제시장의 대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육아휴직조차 눈치 봐야 하는 여성 공무원의 애로사항부터 여성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편안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시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도 요구합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처우 개선과 친절한 민원 응대 그리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점심시간 1시간 휴무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제 시장은 질문 하나하나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말로 8시간 철저히 근무했다. 그건 부수장이 알아서 유연근무제로 30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도 하고 빨리 출근할 수 있도록도 하고. 일부긴 하지만 지역의 노인과 청년, 농민과 기업가 등 각계 각층의 민원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지금 실내의 쉼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김제시정 공감 콘서트는 시청과 1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시민들과 우리 직원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소감 이런 것을 우리 김제시정 비전에 어떻게 담아가야 될 것인가 서로 소통해서 공감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김제시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간 공감 콘서트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9년에 발생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360여 건의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 유형을 분류한 결과 안전운전 불이행이 16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전 불이행은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명시된 전방 주시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어긴 행위입니다. 지난 2019년 이 같은 위반 행위로 상처를 입은 어린이는 전체 부상자 500여 명 가운데 43%에 달했으며 1명은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도심의 최고 제한 속도가 낮춰집니다. 김제시는 법 개정에 따라 일반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등은 30km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경찰과 협의해 단속할 예정으로 무인 단속 장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만 운영하던 암행 순찰차가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 활동에 활용됩니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전주시 주요 도로 구간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 운행한 결과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계도장 300여 건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1960년에서 1970년대 전국 5대 도시로 25만 명의 인구를 보유했던 전북이 도세가 기울고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사실상 인구 180만 명 선도 붕괴됐다는 내용입니다. 23일 전북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북 지역 총인구는 180만 1,3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80만 4,104명보다 2,758명이 감소한 수이며 183만 6,832명이었던 2018년도보다 3만 5,513명이 감소한 수입니다. 대학 입학 졸업 및 취업, 결혼 시즌 등의 외부적 요소를 감안할 때 3에서 4월 중 전북 인구가 180만 이하로 추락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기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일부 지역의 경우 지도에만 있고 사람은 없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인구 유입 정책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일 신인구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현금 지원의 유인책 중심 인구 정책이 아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동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핵심은 전라북도로 인구가 유입되게 하고 또 유출이 되지 않게 하는 인구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60대 이후 은퇴자들을 위한 여가시설, 의료 시스템 확충 등 지역 분권적 특성과 함께 정주 여건을 반영한 인구 정책이 요구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우울증과 정서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324개 교회 상담실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교육청 16개 위센터 상담 활동 등을 내실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6시간 이상, 교원은 연간 4시간 이상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가요제가 정읍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참가해 노래 솜씨를 겨루는 제3회 실버가요제가 사단법인 웃음을 찾는 사람들 주관으로 최근 정읍시 N카페에서 진행됐습니다. 우차사는 지난 2013년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 무료 공연만 2,000회가 넘게 진행됐습니다. 정읍시가 트로트 신동 방서희 양을 시의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정읍시는 23일 시청에서 위촉식을 갖고 방서희 양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정읍시 옹동면 출신인 방서희 양은 앞으로 2년 동안 지역의 역사와 먹거리 등을 홍보하게 됩니다. 정읍시 홍보대사가 돼서 너무 좋고요. 부족하지만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읍시를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사랑해요. 조선시대 소설의 대중화를 이룬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설공찬전이 각색돼 재출간될 전망입니다. 순창구는 최근 순창군립도서관과 중견출판사인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이 출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설공찬전은 조선시대 귀신 또는 저승을 주요 소재로 각 계층에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인데요. 순창구는 설공찬전의 배경이 되는 순창을 알리기 위해 설공찬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설공찬전의 재출간을 통해서 순창을 배경으로 하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웹툰과 같은 다양한 제작물로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벽에 빈상가에 문을 뜯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창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순창과 전남 곡성, 광주 등을 돌며 상가 3곳에서 30만 원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상당수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학한 지도 한 달여가 다 돼가는데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제시에선 도심에서 최고 제한 속도가 10km 낮아지고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30km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주택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각별히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